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생활 40년을 꿈꾸는 은퇴표령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퇴직 3년차라고 했잖아요. 퇴직 3년차 겪는 현실적인 이야기, 퇴직을 결심하셨으면 이것은 꼭 하고 나와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년은 60세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9.7세라 하더라고요. 약 50세 못 미치는 시기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지 간에 먼저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특히 국민연금까지 한다 그러면 15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5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을 결심하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꼭 하고 나와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 최저임금 이상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와라, 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있었다 보니까 미리 퇴직금도 좀 여유 있게 있는 사람이라든지 재테크를 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제 유튜브는 안 볼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1억 정 전후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임금 이상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과 기타 수익을 포함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국민연금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입을 얻을 건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저는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우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은 결국은 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최저, 물론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최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만의 임금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꼭 확보했으면 하고 나와라, 이 말을 한번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결심했다면 꼭 이것은 하고 나와라. 두 번째, 현실적인 자가 평가를 꼭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제를 이걸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 정도의 실력이면 어디서 나를 영입해 갈 것이다, 나 정도 되면 어디 취직하기 쉽다 하는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는 퇴직 후에 내가 잘하는 강의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현장 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부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피강의자 입장을 제가 대해 보니까 내가 치사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입도가 떨어져요. 강의하는 사람도 떨어지고 듣는 사람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자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자가 된 다음에 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동료인 사람이 퇴직이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데 어제 제가 통화를 하다가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준비는 잘 되어 있어? 했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때 가면 갈 곳 많지 않겠어? 나 정도 실력이면 어디든지 불러주지 않겠어?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친구도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옛날 생각에 젖어 있어가지고 나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K대를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만의 어디서 불러줄 수 있다는 자긍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퇴직하는 순간 어느 회사에 있었든 간에 그 회사의 테두리가 크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퇴직하는 순간 그냥 옆집 아저씨고요. 자영업에 들어가 버리면 사업 초보자일 뿐입니다. 그런 착각을 버리고 나오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을 결심했다면 이것은 꼭 하고 나와라. 세 번째, 자영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자영업 100만 명 폐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최근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무실이 많습니다. 빈 점포가 많아요. 거기에 꼭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가 있죠. 15년 만에 폐업합니다. 20년 만에 폐업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현실에 나가면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나도 똑같은 자영업 초보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도 하지 말고 나오시고 자영업도 쉽지 않다.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자영업은 완전히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죽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예로 제 친구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는 편의점을 합니다. 편의점을 하는데 그 편의점 거리 제한을 피하려고 지금 잘 되는 편의점 옆에다가 조그만 편의점을 거리 제한만큼 띄워넣어서 하나를 더 합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는 잘 되는데 거리 제한 때문에 해놨던 조그만 그 가게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인건비만큼 마이너스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거든요. 왜 그것을 하느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렇게 잘 돼버리면 옆에 분명히 새로운 편의점이 하나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또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 그러면 거리 제한이 없는 아이스크림집이죠. 아이스크림이 들어오면서 또 매출이 더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것은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영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을 결심했다면 이것은 꼭 하고 나와라. 네 번째, 가족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배우자에게 매월 얼마를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특히 어느 정도 퇴직을 결심했다 그러면 자녀들도 성장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서 이제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도로 나가겠다. 앞으로 소득은 이 정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다. 퇴직을 결심했다면 꼭 이것만은 하고 나오시라. 다섯 번째, 신체적 준비와 노동의 현실을 파악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버를 보신 분들의 대부분이 사무직에서 퇴직을 결심하거나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노동을 하는 쪽으로 진입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 이제까지 살아온 근육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상시 사무직에 앉아 있었던 분들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노동자일 뿐이지 육체적 노동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노동을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비를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장비 쓰는 거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장비를 쓰는 것도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씁니다. 초보자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쓰고 온 힘을 정신을 다하다 보니까 쓰는 근육도 다르죠. 30분만 해보세요. 온몸에 땀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30분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진이 온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여유롭게 자기의 힘의 한 50%, 40%만 쓰시면서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합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쓰는 근육이 다르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근육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오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비 를 하면 되지 않겠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 일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저는 두 가지 근육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근육이냐면요, 귀 근육하고 두 번째 가슴 근육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흔히 말하면 아파트 단지에 고인물 같은 거 분들 있으시잖아요. 한 번씩 쭉 한번 돌아보시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그런 분 있습니다. 쭉 돌아다니면서 괜히 경비를 보신 분들한테 시비를 걸고 잔소리 하시는 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매일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뭐 제대로 안 됐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 경우는 좀 웃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나중에 요즘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귀 근육도 있어야 되고요, 견딜 수 있는 가슴 근육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그 장인어른은 8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좀 경비 일을 하시거든요. 그 경비 일을 하시는 분의 우리 장인어른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에 경비 일을 보시는데, 거기도 나이에 따라서 정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분은 나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몇 년을 더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파트 주변 경비를 쓰고 있는 그 주변에는 풀이 하나도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깨끗이 쓸고 닦고 거의 안방처럼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 계속 머물게 해주라 해가지고 몇 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쉬었는데, 그 쉴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해줘가지고 지금은 건물 관리하는 경비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매월 소득이 300만 이상 되세요. 지금 80세 중반이 돼 가시는데도. 왜 그러냐면 기초연금에다 국민연금에다가 거기서 받는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서 쓰시는데 남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가끔 가면 이렇게 뭘 하나 주려고 자꾸 해요. 제가 생활비 들려고도 안 받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경비 일을 하실 때도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만이 그 경비 일도 버틸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퇴직을 결심했다면 5가지는 꼭 하고 나오셔라 했던 거. 첫 번째, 최저 임금 이상 수입을 확보를 하고 나오셔라. 두 번째는 현실적인 자기 평가를 꼭 하고 나오셔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영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마지막 5번째는 신체적 준비와 노동의 현실을 꼭 파악하고 나오셔가지고 행복한 은퇴 생활이죠. 은퇴 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